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밝히는 진실의 방입니다. 최근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윤미향은 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통합해 만든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2018년 7월 11일 출범했고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이며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반환하려 하는 등 위안부 할머니의 처우 개선과 진실 규명을 위한 합리적인 단체로 보입니다. 이후 윤미향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7번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2019년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했을 때 정의연은 시민장례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윤미향이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았습니다. 그 조의금 일부를 사드 반대대책위원회, 탈북종업원 북송추진단체 등 11개의 단체에 송금했습니다. 정의연과 인연을 맺어왔거나 할머니의 평소 뜻을 함께 실천해가는 단체에 기부금을 주었다고 하나 할머니의 평소 뜻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서나 기록물을 밝힌 바가 없고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은 단 1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할머니들 이름 걸고 거둔 돈을 할머니한테 써야지 왜 자기들 마음대로 하냐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의연이 후원금을 받은 11개 단체들의 특징은 친북, 반미, 반군의 성질을 띠며 국가보안법 철폐, 사드 설치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조의금 중 2천만 원은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한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인당 200만 원씩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2020년 12월 7일 윤미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지인 5명과 함께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도 문제지만 이들의 해명은 더합니다. 윤미향은 와인 파티를 가지며 길어녹 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했으나 모임 날짜가 길할머니 생신일과 다르고 길할머니는 94살이 아니라 92세로 알려지며 이들의 진정성과 모임 목적에도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포털상에 올라온 윤미향이 생일이 10월 23일인데 이것이 음력이라 가정하고 양력으로 변환하면 12월 7일이라 정작 본인 생일 파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5인 이상 모임에 대해 나와 첨언하자면 2021년 4월경 대통령도 청와대를 떠나게 될 관료들과 5인 만찬을 가졌는데 중대본에선 이를 사적 모임이 아니라 공적 업무 영역으로 해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예컨대 국무회의나 장차관 회의를 하면서 5인 이상 만나 밥을 먹는다고 하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인사와 내각 개편에 의해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 최재성, 윤창열, 강민석, 김영석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고별 만찬 및 송별회 아닙니까? 윗물부터 내로남불하고 방역수칙에 관대하니까 아랫물이 썩는 법입니다. 세 번째 논란은 윤미향이 발의한 위안부 단체 명예훼손 처벌법입니다. 우선 현재 윤미향은 피고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의연 이사장 시절 횡령, 사기, 배임, 기부금품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점을 먼저 인지하고 감안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대해 판단하시면 됩니다. 올해 8월경 윤미향은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관련 단체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관련 단체 활동하면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이 직접 발의한 점입니다. 법률안을 보시면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세간에선 윤미향 셀프보호법으로 조롱받고 있는 법안입니다. 민심과 여론이 좋지 않아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했으나 많은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습니다. 하물며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위헌적 역사 왜곡 방지법 발의에 우려를 표한다 했습니다. 이미
개인이나 법인이 명예에 대한 보호는 형법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있는데 굳이 위안부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따로 두는 게 적절한가요?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십시오. 네 번째 논란은 윤미향이 위안부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미향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정부 지자체의 보조금 수억 등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최초로 공소장과 횡령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갈빗집에 가서 고기를 사 먹고 또 다른 본인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하고 2015년 7월엔 발 마사지 숍에 가서 9만 원짜리 마사지를 받고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을 모금액으로 충당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 4월 교통 과태료 8만 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 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좌파 민주당 세력은 정치적 올바른 PC를 강조하며 페미니즘, 세월호, 위안부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하여 더 나아가선 광적인 선민 사상에 빠진 채로 페미니즘, 세월호, 위안부 등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지면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를 악당, 나쁜 사람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주제들로 감정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가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은 성범죄를 일으켰고 세월호 진실을 찾겠다는 갖은 단체와 세력들은 아무런 음모론에 대한 증거도 찾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의혹만 제기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여당 의원 윤미향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언제쯤 대한민국이 이성과 합리에 의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작금이 대한민국은 이성과 합리가 아닌 감정과 감성에 의한 중우정치의 연속입니다. 그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아닌 유권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하고 진실을 판별하는 힘을 함양해야 합니다. 구화는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한 악마 윤미향이었고 이번 화에 관련하여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을 쫓아 매진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진실의 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